뉴스 오늘 금요일은 전원책 변호사의 식견을 공유해보고 있죠. 전원책의 훈수, 전원책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그런데 뭐 훈수를 아무리 들어도 해도 말을 안 듣나요? 듣지 않으니까 이 후쿠시마 오염수 있잖아요. 예, 예. 아마 이 시청자들도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게 그 입방미터라고 그러죠. 예, 예. 세제곱미터요. 예, 세제곱미터. 예. 이 133만 세제곱미터입니다. 지금 모아놓은 물량이. 그러니까 뭐 엄청난 크기의 물탱크가 쫙 네. 줄었는데 거기 가득 찬 거예요. 그 일본도 이걸 이제 바다에 그대로 풀겠다. 2년 전부터 계속 눈치를 보면서 바다에 풀겠다 이래서 미국은 그때부터 사실 동의를 하고 있고 또 IAEA 그 국제 원자력 기구도 뭐 눈을 감고 뭐 큰 문제 아니다. 쉽게 말하면 그달 목욕탕에 잉크 한 방울 딱 떨어뜨리는 네.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큰 문제 아니다 이러는데 문제는 그 이 오염수가 뭘 그 갖고 있는가 하면 트리튬이라는 삼중수소. 예. 이 그건요. 사실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길고 긴 반감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게 바다에 들어가게 되면 예 근데 2년 뒤에는 제주도 앞바다에 온다. 1년 뒤에는 LA 앞바다에 가고 2년 뒤에는 이제 해류를 따라 빙글빙글 돌아가 제주도 앞바다에 오고 4년 뒤에는 제주도 앞바다가 완전히 오염될 수 있다. 이런 그 환경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예, 거네요. 그런데 진짜. 이게 예. 사라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네네. 거예요. 이 트리튬이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한번 물고기에 들어가서 다시 사람 입에 들어오게 되면 이건 아주 작은 확률이지만 그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방사능에 피폭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돼서 이 궁극적으로는 뭐 몸의 일부분이 훼손이 되고 네. 내가 이게 참 방송이니까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장기 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일본에서는 미국을 딱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고 무조건 이 오염수를 이제 풀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윤 대통령이 일본에 갔을 때 이 기시다 후미오와의 대화에서 이 후쿠시마 문제가 거론되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스가 전 총리 예, 만났을 세가 요시히데를 만났을 때 예. 그때 또 누가가 후쿠시로라는 전에 한일 의원연맹 회장을 했던 사람이 네네. 거기에 같이 동석을 했거든요. 우리는 정진석 의원이 아마 동석을 한 것처럼 정진석 보이고. 의원은 뭐 아니라고 펄쩍 예, 뛰었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의 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누가가 후쿠시로 말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을 내가 설득하도록 애를 써보겠다. 이해를 노력하겠다. 구해 나가겠다. 예, 노력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고 정진석 의원은 무슨 소리냐 그런 말을 내셔 나오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정진석 의원의 말을 믿습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이요 아무리 아닌 말로 친일파라 한다 하더라도 친일파까지 가십니까? 그런 말을 했을 리는 설사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 예. 그건요. 예, 예. 이 정치인으로서는 특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는 네. 그런 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은 정진석 예. 의원이 말이 맞다는 건데 문제는 우리 야당입니다. 야당은 지금 매일처럼 하는 말이 멍게 그리고 살을 입에 달고 살고 있잖아요. 네네. 무슨 말인가 하면 후쿠시마산 멍게는 사들이면서 예. 왜 우리 양국관리법 반대를 하면서 우리 농민들 애써서 만드는 살은 사지 않겠다고 하느냐. 예, 예. 쉽게 말하면 후쿠시마 괴담을 만들기 위해서 네. 지금 총력진을 벌이고 있고 삭발까지 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리고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렇게 이용하고 하는데 저는 이건 어떻게 보면요 명백한 포퓰리즘입니다. 그런데 네. 이런 포퓰리즘이 한번 작동하기 시작하면요 옛날에 광우병 사태 보시지 않습니까? 광기가 예, 많이 이걸 사로잡았던 우리 시기죠. 국민들이 냉정하게 이 문제를 보지 않으면 예. 이게 대처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저만 하더라도 이 문제에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데 누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 아 일본이 이번에 오염수를 완전히 방류를 하고 그 물고기를 앞으로 이제 사 먹어야 되는데 우리 대통령이 앞으로 우리 국민을 설득시키도록 내가 예를 한번 써보겠다 이런 말을 했다. 예. 그럼 내가 화가 나죠. 그렇죠. 뭐 예. 무슨 윤 대통령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당연히 화가 나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 앞으로 계속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그러네요. 높은 예.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당부터 대통령실까지 나는 좀 대처를 잘 해야만 되고 그리고 네. 야당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좀 진실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국민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심는 게 능사는 아니다. 예. 아무리 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공포 분위기를 심어서 표를 얻으려고 하느냐 네네. 이 생각을 합니다. 네, 일본 교도통신 보도 그리고 대통령실의 반응이 전혀 다른 건데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현장에 있었는데 전혀 아니었다. 무슨 소리냐 했고.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 정부가 정상회담관 공개하지 않은 거를 마치 일본의 일부 언론들이 떠들어댄다면 우리 정부가 가만히 있을 것인가. 또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의 싸움이 아닌 우리 정부와 일본 언론과의 어떤 진실 게임처럼 돼버리는 게 이게 참 바람직한 것인가. 좀 답답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특히 교도통신이 마치 이건 자신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다 확인을 거친 것처럼 네네. 이것이 진실인 것처럼 그 누가가 후쿠시로 얘기를 그대로 기사화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야당은 그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은 그렇습니다. 일본의 모든 것을 퍼준 그런 정상회담 아니느냐. 네. 그래서 1945년 이전으로 돌아갔다.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이 규탄 대회를 하면서 예. 1945년 이전으로 돌아갔다 말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일본이 식민 시대로 돌아갔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참 처참한 표현이에요. 예, 야당도 좀 심한 표현을 한다. 물론 자기에게 사법 리스크가 지금 덮치고 있으니까 그걸 어떤 능가하는 이 정략적인 그 말을 하려면 그런 좀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는 건 내가 이해는 하겠는데 이 문제를 솔직히 여야 전부 다가 냉정하게 딱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대통령은 딱 결론을 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은 일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1. 2.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후쿠시마 수산물은 그리고 농수산물은 절대 수입하지 않는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딱딱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한쪽에서는 규탄 대회하고 한쪽에서는 앞으로 절대 사지 않겠다. 사들어오지 않는다. 안심해라. 이런 말만 하고 있고 이것이 정쟁의 소재가 되어버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로는 야당이 하는 말 멍게 살을 입에 달고 있는 이 야당의 태도 그것도 문제지만 여당도 좀 이럴 때 매끄럽게 좀 대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규탄 대회 좀 삭발식한 영상까지 저희가 자료화면 흘려드렸는데 지금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진상규명 국정조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글쎄 뭐 그럴싸한인지 모르겠고요. 이 정상회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령 자국의 정상이 대외적으로 어떤 회담을 했다. 네. 근데 그 내용을 국정조사를 하겠다. 이런 야당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민주당은 지금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그 자체를 국정조사를 하자. 거기서 무슨 말이 오고 갔는지 그걸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야 진영 논리 떠나서 진짜 그래서 국조가 들어가면 정말 전 세계적인 망신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망신거리죠. 그리고 가능하지도 않고요. 뭐 대통령을 정인으로 불러내겠습니까? 네.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북한이 국내 이적 단체에 후쿠시마 괴담을 유포하라고 지령을 내리고 민주당이 거짓 선동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냥 수산물 수입 없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국민들은 어떤 대응을 바랄 거라고 보세요? 지금 분명한 것은요. 북한 대남 이게 전략을 펴는 그게 몇 국이 내가 지금 잊어먹었는데 북한의 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마 틈시 지령이 내려왔을 거예요. 틈시 내려왔을 겁니다. 야, 이게 꽤 괜찮은 소재다. 이건 휘발성이 굉장히 높은 문제니까. 그래서 후쿠시마 괴담을 퍼뜨려라. 매일처럼 먼게 얘기해라. 하는 지령은 분명히 내렸을 거고 물론 민주당이 뭐 거기 맞춰서 그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그 전략을 짜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규탄 대회를 연 것이지 어때 북한이 지령을 받아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다만 하나 이것이 사실은요 여러 다른 문제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다른 문제. 근데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지금 현안이 걸려 있는 반도체 이런 문제보다도 더 우리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문제인 거예요. 당장 먹을거리니까요. 당장 이것이 휘발성이 굉장히 높은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 불이 한번 붙어버리면 이건 아무도 감당을 못합니다. 옛날에 미국산 소고기 때 우리가 느끼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광우병 사태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도 이 점에 있어서는 참 조심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 멍게 얘기가 네. 흑위로 밝혀진다면 이 민주당은 스스로 다시 한번 처박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는 정진석과 그리고 후쿠시로 이 두 사람 말 중에 누구 말이 맞느냐 하는 네. 그 문제란 말이에요. 물론 그 일본 교도통신은 후쿠시로 얘기를 듣고 그걸 타이틀로 기사를 써버렸는데 제가 보기로는 저는 정진석 의원이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리고 무슨 윤 대통령이 아무리 정치 초년병이지만은 네. 기본적인 식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은 솔직히 말해서 저보다는 더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분이 그런 실수를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건 일본이 지어낸 괴담이고 일본의 네. 희망사항이고 그리고 우리 야당이 거기에 지금 놀아나고 있다. 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걸까요? 뭐 이재명 대표가 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관련해서 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 후쿠시마 농산물은 사줄 수 있어도 우리 농민의 쌀은 못 사준다는 얘기냐? 농업은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가 걸린 전략 산업이다. 수산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농산물까지 끌어오면서 우리 정부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을 슬그머니 끌어들여서 이제 비판을 하는 그런 멘트였어요. 어떻게 들으십니까? 이 양곡관리법을 사실은 직회부하는 식으로 해서 통과를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네. 이러니까 윤 대통령이 자 여당과 이 주변 우리 그 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의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자. 솔직히 대부분 양곡관리법에 반대를 합니다. 네. 양곡관리법의 궁극적인 피해자는 누구냐? 결국은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이란 말이에요. 첫 해 이듬해 한 3일째 가면 농민들이 궁극적인 피해자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지금 또 우리가 이게 사람들이 잘 몰라요. 지금 비축대가 있는 쌀이 얼마인가 하면요. 110만 톤 정도입니다. 네. 원래 해마다 7월 말 기준으로 주로 평가를 하거든요. 지금 한 104만 톤 정도가 우리나라 창고에 비축이 돼가지고 쥐들이 파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걸 국민 세금으로 또 적어도 1조 이상의 돈을 들여서 국민 세금으로 또 쌀을 막 사들여갖고 또 창고에 또 집어넣어 놓는단 말이에요. 지금 쌀 소비량이요. 1년에 한 40만 톤밖에 안 됩니다. 네. 지금 특히 젊은 친구들이 다른 걸 우리 경제 수준이 올라가니까 고기를 먹고 빵을 먹지 밥을 잘 안 먹어요. 워낙 먹을 게 많아졌잖아요. 그죠? 이래서 우리나라가 곡물을 사람들이 먹는 식량의 한 75%를 수입을 하고 예. 그 사료까지 계산하면 곡물 전체는 한 84% 정도를 수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여야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야, 살라마 도는 건 다 우리가 다 사들여준다. 정부가 다 사들여준다. 그게 바로 양곡관리법이에요. 이 법을 만들어 놓으면 끝내 최종적인 피해자는 결국은 쌀농사 짓는 농민들입니다. 농민들이다. 그래서 이 역시 난 포퓰리즘이라고 보고 그리고 우선 우리 재정 건전성을 생각하면 악화되겠죠. 이런 예. 짓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부담이 될 테니까요, 표를 위해서 그죠? 지금 예. 총선 표 위해서 하는 짓이잖아요. 네. 특히 이 농어촌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단 말이에요. 예. 나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우선 이제 이런 식으로 쭉 가면 이렇습니다. 이게 왜 내가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런 포퓰리즘 안들의 반대를 하고 이 비판을 하는 쪽에 표들이 떨어지고 지지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마 아시겠지만 오늘 아침에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 드디어 30%까지 다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 9월 11월 그때 최하 수준입니다. 예. 지금 이번에 근데 그 원인을 오늘 쫙 나오는데 보면 외교 21%예요. 그 원인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다 이런 사람들 30%의 원인을 또 보면 외교가 1등입니다. 9%. 네. 그리고 잘못한다 쪽에 있는 사람들이 원인이 첫 번째가 21% 외교란 말이에요. 예. 그 외교가 뭐냐? 결국은 한일 정상회담이 가장 나쁜 영향을 미쳤고 네, 지금 4% 포인트 정도 예. 전주보다 떨어져서 4% 30%가 나온 거예요. 떨어져 버리죠. 딱, 예. 또 이제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네. 뭐 이번에 또 영향을 미친 게 김성한 외교 라인 이게 교체, 경질성 예, 교체. 목을 네. 친 것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걸그룹인 블랙핑크 그리고 레이디 가가의 공연 때문에 네. 그걸 미국 대통령이 그걸 우리나라 최대 부수를 자랑하는 신문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대통령 부부가 보낸 그 안 자체가 7번이나 네. 대통령한테 보고가 되지 않았다. 누락이 됐다. 그 바람에 목을 쳤다. 이게 무슨 남북 문제에 큰 어떤 허점이 발견이 돼서 외교 안보실장이잖아요. 예. 안보의 방침이 찍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앞에 김성한도 그렇고 뒤에 조태행도 그렇습니다. 다 외교 라인이에요. 네. 안보 라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분들이 어떤 그런 안보의 문제를 일으켜서 아니면 외교의 큰 문제를 일으켜서 목이 쳐진 것이 아니고 레이디 가가 때문에 목이 쳐졌다. 그거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그거는 명분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알력설도 있네요. 조태호 1차장, 1실장하고.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까지 끌어와서 네네. 계속해서 이건 하나의 알력 사업이다. 네네. 심지어 김태호 밑에 예, 실장. 차장이 예. 그 라인이 이번에 다 득사하는 것 아니냐. 네네. 그런 식으로 다 분석 기사까지 나오고 있고 예. 민주당은 그렇게 물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의 김대기 실장부터 왜 이러십니까 정말 정말 왜 이런 식의 말이 나오도록 인사를 하고 이 생각해 보세요. 외교비서관, 어진비서관 다 어진비서관 먼저 잘렸고 네, 그다음 네. 외교비서관 잘렸고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외교안보실장이 잘려버렸단 말이에요. 50년 직이고 사실 예. 그 전에도 뭐 전면 교체해야 된다, 쇄신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지켜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안 때문에 정말 소위 뭐 날렸다 이게 글쎄 좀 말이에요. 어떻게 예. 보세요? 방일 얼마 앞두고 예. 어진비서관 목을 쳐버리잖아요. 이번에는 미국 국빈 방문, 그것도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한다는 이 국빈 방문을 앞두고 외교안보 수장을 목을 쳐버리고 주미 대사를 톡 뽑아가지고 이게 외교안보 실장에 앉힌 겁니다. 목을 치신다고 좀 살벌하게 느껴지네요. 목 친 거죠. 경질을 했다는 말은 예, 목을 예. 쳤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자꾸 뭐 자진 사퇴했다 이러는데 그게 예. 아니고 모든 언론에서 이 분석 기사 보면 지금 다 목 쳤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목 친 거란 말이에요. 이걸 자꾸 뭐 자진 사퇴했다 하면 그 웃기는 코미디죠. 더 웃기는 예. 코미디죠. 그런데 예. 제가 보기로는 윤 대통령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딱 보면 그래요. 우리 그 대통령실에 프로가 없다. 프로페셔널이 없다. 네. 전문가가 없다. 실장부터 저 밑에 행정관까지 전문가가 있다면 대통령이 이런 식의 이유로 자기 밑에 수석비서관을 혹은 안보실장을 경질을 안 하도록 해야죠. 뭔가 프로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모래알들이다. 네. 뭔가 그 예컨대 외교안보실 같으면 문자 그대로 외교 대학의 안보를 예. 책임지는 분들이 거기 앉아서 국가의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되는데 솔직히 깨놓고 말해서 북한 무기 체계도 잘 모르는 분들이 그 앉아 있는 거예요. 안보실장부터 예. 이번 안보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밑에 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담으로 외교도 안 보이고 안보도 안 보인다 뭐 이런 얘기들 아니 하더라고요. 문재인 정권 때도 그래서. 네. 내가 뭐 지나간 분들이니까 내가 할 말은 아닌데 정의용 실장이라든가 서문 실장이라든가 예. 북한 무기체계 제도를 이해하는 군사 전문가들은 아무도 아니잖아요. 네. 아니지 않습니까? 난 그래서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 외교 전문가가 돼야만 국가 안보를 책임을 지는 건지. 근데 이번에 그런 프로들이 앉아있다 그러면 네. 이런 일로 목이 잘리겠습니까? 레이디 예. 가가 때문에 목이 잘렸다 하면 네. 이게 전 세계 외교사에 아주 에피소드로 지킬 사항이지. 예.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네, 이 무슨 어쨌든 뭐, 아마추어 네. 정부도 아니고. 예? 그래서 내가 드릴 말씀은 좀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예. 대호각성을 했으면 좋겠다. 정신을 좀 차려가지고 네. 대통령을 위해서 자기 한 몸을 희생을 한다. 이거보다는 네.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 개인적인 출세 어떤 명예 이런 것보다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기가 예. 희생을 한다. 총익전을 벌이겠다. 이게 뭐 정말 그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52시간제 이게 아닙니다. 네. 이거는 24시간 1년 365일 오로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서 총익전을 예. 벌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네. 프로가 돼야 돼 주어야만 한다. 알겠습니다. 그래야만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예.